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 이게 지금 3부작일 수도 있어요. 금천에 건물과 토지가 따로 나온 거에 대해서 2탄을 했는데 2탄째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. 근데 관심 중에서 조금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. 예를 들어서 뭐 칼부림 난다. 건물을 부시면 비정하다. 그다음에 사람이 거저면 못 부신다. 뭐 아니면 뭐 죽을 각오로 버티면 어떡합니까?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이 달아가지고 실제 이것이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이랄까? 아니면 태도라고 할까? 그것이 내 생각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부셔버리면 되지. 10원도 못 줘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럼 원장님은 얼마까지 줄 수 있으세요? 나? 네. 줄 마음이 없다니까. 끝까지 했어. 우리 그냥 장난이 아니고 끝까지 부신다니까요. 무조건 가서. 한 1억 주실 수 있는 건가요? 부신다고 그냥. 아, 부신다고요? 1억 줄 바에 부신다고요? 응. 내가 실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을 제대로 하는 뜻이에요. 뭐냐면 법정지상권을 다투거나 유치권을 다툴 때 항상 뭘 먼저 따지죠? 근저당권이 먼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잖아요. 근저당이 먼저 있었어. 저당권이 먼저 있는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은행에서 당연히 받아갈 돈이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. 맞죠?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담보물을 경매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 후에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건물을 막 졌다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저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겁이 나서. 맞아요, 안 맞아요? 딴 건물이 있으니까, 딴 사람의 건물이. 손을 못 대잖아. 그럼 누가 피해를 봐? 정당한 돈을 받아야 될 은행의 피해를 줘, 안 줘? 우리 은행 편 들자는 얘기가 아니야.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. 질서, 경우.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법이 생긴 거잖아.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건물을 마구 졌을 때 후에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, 사람들이. 그래야 그 땅을 사갈 거 아니야. 땅을 사갈 때 그때 비로소 은행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야. 이런 정당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사람이 거저하면 못 부신다, 뭐 비정하다, 칼부림 난다는 얘기를 왜 하냐 이거야. 법을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, 나는 지금. 정당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, 즉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칼부림 난다고 겁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인류를 잘 지탱할 수 있어? 응? 질서와 법대로 사는 건데. 이해 가요?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인지. 나보고 비정하다는 사람도 있어. 근데 난 지금 경우, 질서, 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, 지금. 이런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걸 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. 안 나가거나, 버티거나, 뭐 칼부림 나거나. 그 사람들이 공정을 어기고 정의를 어기는 거잖아. 거기에 우리가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어? 안 되잖아, 그건.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, 여기 댓글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법을 제대로 알고, 질서를 알고 잘 순응해서 살자는 얘기지. 끝에 가서 내가 그걸 꼭 부수자. 그런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, 이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? 내 얘기를 들음으로써 또 조금 더 느끼는 것도 있을 거야. 많이 법을 알겠지만. 일반인들은 더 모르는 거야, 이걸. 모르니까 자꾸만 댓글이 많은 건 좋은데, 막 이런 댓글이 거의 붙어버린 거야. 그러니까 아직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. 비정한 사람이 되고 막 파괴해오는 사람,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는 그런 질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진짜 새삼 강조하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빠가 건물 받고 아들이 대지를 받았다. 이런 또 이게 나와요. 이거는 하나의 상상이고 그림이지만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렸어. 근데 이거는 교묘한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. 그럼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왜 그랬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.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주면은 상속세가 나오잖아요.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상속세 얘기는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. 아버지가 공짜로 한 30억을 주고 싶을 때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, 이거는 내 권리로 땅을 샀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, 누구한테라도. 그런 거니까 이거 상속세랑은 관련 지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. 내 정당한 수입을 받는 건데 이게 뭐. 이제 그런 거보다 좀 다른 상상을 해볼게요. 꾀를 썼어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송을 할 거야, 아버지.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면 안 됩니다. 삼자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삼자끼리 고소를 했어. 고소 고발을 한 거야. 즉 건물을 부시겠다. 그래서 싸움하다가 결국은 누가 한 사람이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. 10억이면 10억, 20억, 20억. 그래서 건물을 보존하게 해줘요.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잖아.
그 20억은 중고가치 해버리는 거야.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았을 때 이득이 없는 거야. 20억을 빼니까. 그건 합의금으로 없어졌으니까. 세금을 안 내버리는 거야. 이렇게 꾀를 쓸 수가 있겠지, 아는 사람끼리. 아무도 이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정도의 머리를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머리를 여러분 쓰면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자꾸 잔머리가 늘어. 그 큰 일을 못 해. 그러니까 이런 작은 꾀를 자꾸 쓰면 작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조차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중에 MPL을 샀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? MPL을 샀으면 표시가 나야 되는데 32억인가 최저가가 그런데 30 뭐 조금 더 썼죠. 이렇게 쓸 바에는 뭐 MPL을 사야 되는 의미가 없잖아요. MPL을 사는 의미는 아주 높이 써갖고 1등을 보장받고 많이 쓴 관계로 나중에 팔 때 50억을 썼다. 그럼 60억에 팔아서 10억밖에 양도세가 아니잖아. 그런 목적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MPL은 관련이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어요.